안녕하십니까. 한국신용평가의 2021년 하반기 키스 웹캐스트에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신용평가 ISC 채용실장입니다. 금일 웹캐스트에서는 2021년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와 금융업권별 산업 전망을 다룰 예정입니다. 우선 금년 6월부터 레이팅 총괄본부장님이 되신 김용건 이사님께서 오프닝을 열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신용평가 레이팅스 총괄본부장 김용건입니다. 금번 한신평의 웹캐스트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 기업들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경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ESG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역시 중요성 면에서 빠르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번 웹캐스트를 통해 이러한 신용평가 관점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한신평은 시장 참가자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와 관심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하며 향후에도 한신평의 소통 노력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웹캐스트는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세션에서 2021년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와 하반기 전망 서머리라는 주제로 평가정책본부 최영옥 실장이 발표하고, 두 번째 세션은 예정된 금리 인상, 유동성 회수 속도 조절이 관건이다라는 주제로 금융평가본부 담당 연구원들이 금융산업 전반 및 주요 산업 이슈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전반적인 실적 회복세, 단 확연한 업종별 온도차라는 주제로 기업 부분의 이슈에 대해서 기업평가본부 담당 실장들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금일과 내일 웹캐스트에서는 전반적인 하반기 산업 전망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저희 시각을 공유하기 전에 우선 웹캐스트 참석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참석자 여러분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보는 산업은 무엇입니까? 화면에 나타난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항별로 복수 선택이 가능하며 스크롤을 통해 두 질문에 동시에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설문 결과는 발표 중간에 공유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웹캐스트 청취 중 일부 내용을 놓치신 경우 화면 상단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지난 내용을 다시 들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화면 하단부에 Q&A 박스 질문을 입력을 해주시면 발표가 끝난 이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 및 하반기 전망에 관해 평가정책실 최영옥 실장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당사의 레이팅 액션 트렌드, 그리고 하반기 매크로 및 산업 전반에 대한 전망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당사의 신용등급 동향은 2019년 및 2020년 지속되던 강한 신용등급 하락 기조가 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상반기의 신용등급 자체는 상승보다 하락이 더 많았으나, 오른쪽 그림 등급 아웃룩이나 와치리스트의 변화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보면 상승이 더 많아서 전체적으로는 상향 기조를 보였습니다. 이 중 중소 영세업체 위주의 투기 등급은 하락 기조가 더 강해졌지만 트리플 B급 이상 투자 등급 기준으로는 분명한 개선 기조를 나타냈습니다. 기업평가 부분은 아웃룩의 방향성 변화까지 모두 포함해서 볼 때 2020년의 대거 하락 기조에서 2021년 상반기에는 아웃룩 중심의 상승 또는 개선 기조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융 부문도 아웃룩 중심으로 상향 기조가 강화되어 6개월 전의 강한 하방위의 아웃룩 분포가 현재는 중립 수준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신용도 상승 요인을 찾자면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수요의 회복세, 건설사들의 주택사업 호조, 화학, 철강, 해운 등 업황 개선이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요 회복과 실적 개선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신용등급이나 아웃룩의 개선 추세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투자 등급과 투기 등급 간, 그리고 제조와 내수 서비스, 그리고 항공, 호텔 면세, 여행, 카지노 산업 간의 비대칭적인 개선 또는 양극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섹터는 정책 지원과 규제 유연화, 이금융권의 자본 확충과 수익성 호조 등이 개선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금리 상승 가능성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의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상황에서 이금융권의 수익성 호조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정책 정상화 등으로 일부 충당금 적립 부담이나 자산 건전성 지표 약화, 해외 대체 투자 손실 발생 가능성도 잠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영세업체 몇 건을 제외하고는 투자 등급에서의 부도는 2020년뿐만 아니라 2021년 상반기까지 의외로 한 건도 없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침체, 공급망 손상 등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안정된 자금 조달 시장, 그리고 이면에서 중앙정부의 높은 재정 건전성과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중 무역 분쟁 등을 거치면서 오래도록 지속된 구조조정으로 주요 이슈들의 사업 경쟁력과 재무 안정성이 제고된 것도 분명히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당사 레이팅 액션 트렌드 또한 코로나19라는 이벤트와 직후의 수요 회복으로만 단순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전 오랫동안 이어져온 신용등급 하락과 기업들의 구조조정 성과, 재무이력 개선, 이에 따른 신용도 상승 잠재력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급 아웃룩 상황을 보시면 6개월 전 거의 전 업종에 걸쳐서 부정적 아웃룩 일색이었던 것이 7월 1일 현재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은 팬데믹 와중에 아직은 부정적 아웃룩이 더 많습니다. 등급 아웃룩이 실제 레이팅 액션을 선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간 확연한 등급 상승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앞서 언급했던 모니터링 요인들에 주의하면서 당사가 예상하는 것처럼 상반기의 실적 및 신용도 개선 추세가 지속되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업 부문은 투자 등급 기준 긍정적 13건, 부정적 19건으로 다소간의 하방 우위이고 금융 부문은 대체로 균형인데 긍정적 아웃룩이 약간 더 많은 정도입니다. 업종별로는 긍정적 아웃룩은 건설, 철강, 음식료, 증권, 부동산 신탁 등에 부정적 아웃룩은 항공, 자동차 부품, 중공업, 유통, 보험 등 폭넓은 산업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거시 환경을 보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아직 낮고 국가 간 방역 격차가 큰 상황에서 델타, 람다 등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부분적인 코로나 재확산이 일어나고 제한적인 봉쇄나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글로벌 경제활동 정상화의 지연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변이에 대한 백신의 예방 효과가 좀 떨어지더라도 RNA 백신 등의 방어력이 아직까지는 유효한 수준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높은 국가는 비록 코로나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고 점진적인 일상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변이와 백신의 줄다리기 양상이 계속되겠지만 변이가 진화하는 만큼 백신도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기대하며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백신의 힘으로 글로벌 집단 면역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를 마치 제2의 독감처럼 공존하면서 관리할 수는 있다라는 다수 전문가들의 판단에 당사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이 바이러스가 글로벌 경기 회복 추세를 돌려놓을 정도의 게임 체인저는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 선진국들은 올해 4분기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임계점이 백신 접종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설 국가들은 치일이 지체되는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변이가 최근처럼 크게 문제되기 전에는 현재의 백신 생산과 보급 속도가 지속된다면 내년 이맘때쯤에는 글로벌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한 바 있습니다만
변이로 인한 재확산 때문에 시기가 상당히 늦춰질 것 같습니다. 일부 극빈국들은 집단 면역 형성에 2, 3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변이의 지속적인 출현, 국가 간 방역 격차 등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곁에 늘 상존하면서 경제의 노이즈가 될 것이고, 특히 강한 변이의 출현과 재확산의 반복 때문에 기대했던 만큼의 빠른 경기 회복은 어려울 듯합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주요국의 경제활동 정상화와 개방은 꾸준히 지속될 전망입니다. 코로나 변이의 추가 출현으로 백신의 전염 예방률이 더 떨어진다고 해도 치명률이 높아지지 않는 한은 국가 의료체계의 과부하가 걸리거나 인명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주요국 정부가 작년과 같은 대규모 락다운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등 주요국은 예컨대 이스라엘처럼 코로나를 단기적으로 완전히 퇴치하겠다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코로나19를 관리하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일정 수준 이하로 치명률을 관리할 수만 있다면 일상과 경제 측면에서 완전히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델타 변이 등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이나 연령대에 제한적, 국제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전면적인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한꺼번에 모든 국가에 대해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리셋되었고 지금은 경기 회복 초기 또는 전반기 단계로서 이른바 보복 소비 욕구와 성장 모멘텀이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오른쪽 그림의 글로벌 PMI 추세를 보시면 제조업이 먼저 호조세를 보여왔고 최근 선진국 중심의 리오프닝에 따라 서비스 산업이 급속히 확장하는 모습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와 일부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둔화 가능성이 커졌지만 당분간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편 기대보다 완만해진 경기 회복이라면 이에 따른 반대급부로 급속한 긴축 필요성의 감소, 즉 완화적 금융 환경이나 확대 재정의 추가 연장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진정과 경기 회복수가 상대적으로 빠른 미국에서조차 연준 페드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을 용인하면서 그들의 광범위한 고용 개선이 확실히 나타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금리 인상을 자제할 것임을 반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적어도 페드의 수뇌부는 물가보다는 확실한 고용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수급상의 문제로 특정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소비자 물가 상승을 급격히 끌어올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본에 국한되어 있고 곧 수급이 완화되면서 누그러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페드의 의견에 아직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임금 상승률 등 시클리컬한 요소보다는 비경기적인 요소, 즉 중고차 가격이나 코로나로 증가한 메디케어 비용 등이 현재의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내년 말까지는 일부 테이퍼링은 있을지라도 미국, 유럽 중심의 완화적인 글로벌 금융 환경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빅데이터 업체가 집계한 데일리 경제활동 지수가 5월 중순을 기점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피크아웃 논란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양호한 수준의 확장 국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다소 느려진 성장세가 정책당국의 조기 긴축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 상승과 일상 회복의 진전됨에 따라 미국의 서비스 산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정상화될 전망이고 상대적으로 백신 보급이 늦은 유럽 및 아시아 선진국도 제한적 봉쇄와 거리두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경제활동 정상화가 진전될 전망입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국내의 경우 코로나 이후 가파른 수출 및 제조 산업의 회복, 기업 투자 부문의 견조함, 그리고 낮은 백신 접종률로 인한 지지부진한 민간 소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민간 소비가 가시적으로 증가해야 경기 회복이 탄탄하게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산업별로 보면 국가 간 방역 격차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항공운송, 호텔 면세, 여행, 카지노 산업 등은 당초 기대만큼 회복이 안 되고 상당 기간 구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수출과 제조는 아주 좋은 상황인데 다만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된다면 우리 수출 산업의 가파른 성장세도 마찬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국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확진자 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게 되면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유통, 의류, 외식 등 내수 산업의 본격적인 회복이 기대됩니다. 한편 우리나라 통화당국은 제조업 중심의 빠른 경기 회복 가운데 인플레이션, 자산가격법을 가계부채 등을 우려하여 연내에 금리 인상을 개시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통화당국도 수차례 조기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급속한 시중 유동성 위축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몇 가지 거시 지표들을 더 살펴보면 왼쪽 그림, 팬데믹 이후 얼어붙었던 글로벌 금융시장과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은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고 오히려 시중 유동성은 팬데믹 이전보다 더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 위 그림 보시면 코로나로 확대되었던 국내 신용 스프레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완전히 회복하였고 변동성의 크기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작았습니다. 아래 그림, 아태 지역의 인플레이션 추이를 보시면 생산자 물가의 급격한 상승에도 아직 군업 물가에는 영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내수 경기나 실업률 개선이 더디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현재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자본시장 참여율보다 더 느긋한 스탠스를 보이면서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기간의 상품 가격 변동성보다는 빠르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업률이라든지 다른 구조적 디플레 요인들, 예를 들어서 인구 증가율 둔화, 고령화,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쉐일 오일의 등장 등에 더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을 하게 합니다. 국내 제조업 경기가 계속 후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베이에 따르면 2분기보다 3분기에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산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코로나19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정도, 재무적 대응 능력, 그리고 산업 환경, 이 세 가지 요인을 종합해서 현황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당사는 현재 유통, 자동차 및 부품, 정유산업의 기존 이슈들에 대해서 산업 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불리한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몇 가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우측에 보이는 산업별 크레딧 아웃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에는 다수 업종이 부정적인 아웃룩의 포진에 있었고 긍정적인 산업은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만 있었는데 현재는 몇 개 업종에 대한 전망이 변화하면서 스테이블 크레딧 아웃룩이 이전보다 많이 두터워진 모습입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일상 회복이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영향이 거의 없거나 이미 회복세를 보이고 있던 반도체, 수교화학, 그리고 선진국 수요시장 비중이 크고 글로벌 경기 민감도가 높은 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해운, 자동차, 철강, 조선 등입니다. 보시는 매트릭스에서 6개월 전 대비 일부 산업을 조금 우측으로 이동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시차를 두고 백신이 보급되는 우리나라의 내수업종, 상영관이나 유통산업은 좀 더 늦게, 그리고 국가 간 이동의 정상화가 필요한 항공운송, 호텔 면세는 가장 늦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하반기 산업별 아웃룩을 인더스트리 아웃룩과 크레딧 아웃룩으로 조합하여 조망하면 이와 같습니다.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몇 개 업종이 이동하였는데 연초에는 하단 또는 좌측에 네거티브 영역에 무게중심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
현재는 전반적으로 뉴트럴 또는 스테이블의 위치로 중심이 이동한 모습입니다. 크레딧 아웃룩은 당사가 등급을 보유한 이슈들의 신용등급 방향성 관점이기 때문에 인더스트리 아웃룩과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하단 좌측의 항공, 호텔 면세 등 5개 산업은 여전히 인더스트리와 크레딧 전망이 모두 부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 주요 산업별 인더스트리 아웃룩의 10년간 장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네거티브 아웃룩이 증가해 왔고 코로나19로 더 심화되었다가 올해 중반기를 지나면서 일부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포울 Q1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포울에서는 다수의 분들이 보시는 화면과 같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참여 감사드립니다. 결과는 대체로 당사의 뷰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당사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반도체나 해운, 여타 석유화학 등의 산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항공운송, 호텔 면세, 영화관 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최홍 실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